역사에는 수많은 조약들이 있다. 평등과 공정성의 원칙에서 체결되어야 할 조약들이 때로 강권과 위협으로 독단과 전행으로 맺어지는 신뢰들을 역사는 여러 갈피에 기록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일제가 우리나라에 강요했던 조약들처럼 형식과 내용에서 그 방식에서 그토록 강제적이며 일방적이며 비법적인 조약을 역사는 알지 못한다. 삼천리 조국 땅에 식민지의 아문이 들이오기 시작하던 1904년, 이미 서울에 기어든 일본 침략자들은 조선에 대한 지배를 실현할 목적 밑에 8월에 한일협정서라는 것을 조선 봉건정부에 강요하였다. 애초부터 조약 형식이 아니었던 이 문서에는 조약에서 반드시 밝히는 대표 선정과 위임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그 때문에 이 문서는 일본어로만 작성되어 있었다. 1905년 11월에 조선정부에 강요한 을사5조약에는 제목 자체도 없었다. 여기에도 황제의 비준서는 없었고 외부 대신에 도장만 찍혀 있었다. 조선의 외교권을 완전히 빼앗아내는 불평등 조약을 조선 황제가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다. 실제로 고종 황제는 조약의 무효를 세상에 선포하고 반일 의병운동을 벌일 때 대한 비밀지령까지 내렸으며, 이러한 황제를 일본은 강제로 퇴위시키었다. 일제는 을사5조약에 이어 정미 7조약도 이렇게 날조해서 조선의 외교권과 군사통수권, 사법권과 경찰권까지 빼앗아낸 후 형식상 남아있던 조선이라는 나라를 영영 없애기 위해 강도적이며 불법무도한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해내었다. 이미 수많은 침략 무력을 조선에 끌어들여 살벌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일제는 극악무도한 폭군인 육군 대신 대라우찌를 조선 통감으로 들이밀어 조선 봉건정부의 최고 통치자인 순종 황제가 마땅히 작성하여야 할 전권 위임장까지 제멋대로 조작하고 비준을 강요했다. 순종 황제의 직위문이라는 데 찍힌 곳은 국세가 아니고 황제의 서명도 없다. 순종 황제는 원명하기 직전에 병화빈주는 일본이 제멋대로 한 것이고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는 유언을 남겼다. 불법무법의 이런 사기극으로 가장 가혹한 식민지 통치를 강요당한 우리 인민의 피 맺힌 원한, 그것은 선조들의 강도적 번성과 파렴치성을 그대로 이어받은 그 후예들에 의해 더더욱 배가해지고 있다. 세계에는 지나간 역사를 대하는 책임있는 태도와 성근한 반성으로 자기의 의무를 다하는 나라들이 있다. 도이칠란드는 2차 세계대전 후 70년이 넘도록 끊임없는 사죄와 배상으로 자기의 과거사에 대해 속죄했고, 얼마 전에는 프랑스가 알제리 독립투사들의 유해를 반환하면서 다시금 알제리의 사죄의 뜻을 표시했다. 과거 문제 해결로 나라들 사이의 화해와 새로운 관계 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현 국제적 흐름에 배치되기, 일본은 지금 어떻게 놀아대고 있는가? 자위대 수장의 사무실에 피로 얼룩진 우길기와 함께 조선 지도를 뻐젓이 걸어놓은 저 사진, 야수군이 진자에 대한 아베 패당의 집단적인 참배와 공물 보내기, 그것은 안전보장 관행법을 조작해서 해외 침략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는 법적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든가,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는 평화헌법까지 개정하려는 움직임의 밑바탕에 무엇이 깔려있는지 바로 저 사진이 똑똑히 말해주고 있다. 2019년에도 일본의 아베 패당은 참을 수 없는 죄행들로 우리 민족의 적개심을 불러일으켰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남조선의 대법원 판결에 경제 침략으로 대답. 문부 과학성을 내세워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소학교용 사회과목 교과서들의 발행 강행. 민족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저희 땅이라 우기다 못해 항공자유대까지 투입시킨다는 내용을 2019년 방위백서에 처음으로 명기하고 한 발 더 나아가 2020년 방위백서에 공화국의 핵 미사일 능력이 일본을 위협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극히 위험한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합리화하려고 책동. 여기에 청년 조직에 대한 정치적 탄압과 박해, 일본에 있는 조선학교 차별화 정책, 조선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사실 왜곡 등 일본의 파렴치하고 후안무치한 행위는 110년 전 온갖 위협과 날조로 조선인민을 노예화하던 군국주의 조상들의 날강도적 본색 그대로라고 밖에 달리 말할 수 없다. 오늘 남조선에는 일본의 파렴치한 역사 왜곡에 발맞추어 조선 사람이기를 그만두고 한사코 일본의 비위를 맞추며 돌아치는 매국노들이 있다. 한세기 이전 이토 히로부미와 데라우치의 수적이 돼서 나라를 팔아먹던 을사오족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역대로 내려온 친일족폐 세력들에 의해 일본의 경제 침략의 대상으로 110년 전의 치욕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 남조선의 현실이다. 가까키 마소오라는 일본의 이름으로 혈서까지 쓰며 외왕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특등 친일주구 박종희 역도에 의해 친일의 기반이 더욱 공고화된 남조선에서 친일적폐 세력들은 독버섯처럼 자라 내활개를 치고 있다. 보라! 우리 민족의 천연숙적인 일제의 만행을 비워두둔하는 저 매국노들의 난동을.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매춘의 일종. 성노의 피해자가 아니라 민간의 매춘업자에게 취업 사기를 당한 것. 한편으로는 일본군 장교가 되어 동족 살육에 앞장섰던 경력으로 친일인명 사전에까지 올라있는 백선엽과 같은 매국노까지도 영웅으로 떠받들리고 있고, 조선일보와 같은 보수 언론들이 여론을 오도하며 친일 매문지로 활약하고 있는 것이 또한 남조선이다. 그러니 남조선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해도 오히려 일본은 수출 규제와 같은 경제 보복으로 대답하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전도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것은 너무도 응당한 결과이다. 110년 전 일제와 한짝이 매국 역적들 때문에 우리 민족이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당했다면 오늘날에는 절면키한 일본의 경제보복, 경제침략 행위를 정당화하며 그를 비워두둔하는 미래통합당과 같은 친일적폐 세력들 때문에 민족의 한은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다. 민족의 재앙, 암적 존재인 친일적폐 세력을 하루빨리 없애버리는 것. 이것은 역사의 어제와 오늘이 우리 민족에게 가르치는 교훈이다.